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진행되는 팩트 진금 승부 시간입니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김순환 검찰총장의 퇴임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멘트를 들어봤는데,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의 절제를 강조한 대목,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고재일 기자가 절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그죠? 절제를, 자기 중심의 절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죠? 이 김순환 총장 체제에서는 해야 할 수사는 절제를 하셨죠. 해야 할 수사는 절제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준일 대표 보시기에 앞으로 청와대에서 보는 검찰개혁은, 민정수석의 눈에 비치는 검찰개혁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 정윤의 문건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겁니까? 예, 이제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현재. 네.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언급을 한 것이 정윤회 문건 재조사인데, 네. 이 정윤회 문건을 조사했던 사람이 당시 이제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서울지검장일 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윤회 문건은 2004년 11월에 처음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그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의 의혹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지라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검찰이 네. 청와대 그 주장과 똑같이 해서 이제 수사를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비선 실세가 밝혀졌더라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고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김수남 총장이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우병우 수석도 검찰 조사받을 때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한 번은 또 구설수에 오르내렸는데, 우병우 수석이 정말 이렇게 힘이 셌었나요? 이제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에 발탁됐었고, 세월호 이후에 이제 발탁됐었고, 그리고 이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해서 민정수석에 오릅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제 초반 인사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이 시기에 이제 인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병우 라인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단 검찰 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도적 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립이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인사의 독립, 이런 어떤 이제 제도적 개혁인데, 네. 거기에 앞서서 그런 제도적 개혁을 하기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적 청산 과정이 불가피한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정윤회 문건입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초동 복집 사건, 이것을 도시락 폭탄이라고 한다면 이 정윤회 문건 재수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부비 트랩이 터지는 거죠. 줄줄이 다 이렇게 터지는 건데, 이게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이제 의혹을 발견하면 특검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검찰에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문제가 된 것만으로도 인사상의 처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로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인적 청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 이제 일련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지금 이 구색을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1번님, 잡초를 자르면 또 싹이 나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255번님은 기소권을 경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분산하게 되면 검찰이란 권력 집단은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검찰이 형사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한정된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하셨고요. 4051번님은 정치가 개혁되면 검찰은 자동으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서 많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윤회 문건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윤회 문건 재조사 방침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YTN과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받았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그 문건을 제가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박지만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또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특검 수사 결과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수사받았고 그 수사받은 결과가 하지 않은 걸로 나왔고 문건 유출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난가 할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왜 나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썼냐는 얘기 만들었냐는 문건을. 근데 이번 기회에 그 허위사실을 왜 이렇게 썼는지. 네, 마지막에 들으신 목소리가 정윤혜 씨였고요. 두 번째 들으셨던 목소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 예, 경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윤혜 문건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예, 정윤회 문건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014년 1월에 이제 작성한 건데 정윤회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태민 씨의 사위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태민 씨의 사위였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요. 이제 이 동향을 감찰을 했는데 이제 그 정윤회 씨하고 몇몇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몇몇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비밀리에 회동을 가지고 그 국정을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을 이제 감찰 결과 밝혀냈는데 이것을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네.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검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은 문서 유출이 누구냐로 초점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됐던 그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검찰이나 또 당시 지금 청와대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 문건이 허위다. 그리고 봐라 정윤회가 실세였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관천 경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는 3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그러니까 핵심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당시에도 포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회자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을 맡았던 적도 없고 어떤 역할을 했던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지 않습니까? 반면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 데뷔할 때 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군데군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된 거죠. 그렇지만 최순실의 존재와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 그 문건 작성자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결국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사와 수사가 나뉘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얘기한 바는 조사고요. 그거는 이미 2014년 말, 2015년 초에 그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주체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수사에 대한 부분은 당시 이 사건 문건 유출 과 관련해서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가족이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와 조사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는 어떤 행정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수사는 이제 어떤 그런 법률적인 행위이고 각기 그런 요건을 갖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재일 기자 같이 지성인 분에게는 조사와 수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사와 수사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준일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좀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요즘은 이제 검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부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민정수석실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이뤄졌던 수사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고요. 아까 지적을 했지만은 그 박관천 그 전 경의 가족들이 이제 진정을 내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경찰이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사와 수사의 내용이 서로 다르군요. 완전히. 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내용은 조사고 최경락 경위의 자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수사고 이렇게 나누신다는 걸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재조사 과정에서 검찰 전 현직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가능성이 아니라 검찰이 반발을 할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사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검찰 개혁의 고삐가 당겨진 상황이 되면 검찰에서 역으로 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나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관련 뭐 비리나 이런 카드를 꺼내거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해서 뭐 그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가 자체 개혁하겠다. 그런 개정안을 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어떤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동안 했던 그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국민의 반발감만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졌던 돈봉투 회식 사건 그리고 정윤회 문건 재수사, 재조사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일단은 검찰의 인적 청사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적 청사는 피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리고 질문을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3307번님,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공원 서쪽 모퉁이 입구 바로 안에 원형 잔디가 있는데요. 거기에 민들레가 한가득 피곤 했는데 어느 해 봄에 관리하는 분들이 빽빽히 앉아서 뿌리를 캤는데 그 잔디밭에서 민들레 보기가 힘듭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민들레를 뽑다 보면 죄 없는 잔디도 어떨 때는 뽑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부패와 부정을 청산하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도 희생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4051번님. 또다시 정윤회가 이야기 오르내리는 거 보니까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들어섰군요.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라는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검찰개혁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재열 기자가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인적 청산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구조개혁, 수사권, 기소권 이 내용입니까? 제도개혁이죠. 제도개혁 당연한 거고요. 네. 제도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인적 청산이 그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지난 특수본이나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우병우 라인을 장악하고 있고 그 라인이 세월호 관련 수사 혹은 또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부정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인 게요. 만약에 이거를 좀 뭐 청취자분들이 아니 서로 회식한 게 뭐 문제냐 그리고 금일봉 좀 줬다는 게 문제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바꿔가지고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청 간부들하고 행안부 이 기조실장과 함께 이제 행안부 간부들하고 같이 회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돈봉투가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행안부 기조실장 산하의 간부들에게 돈을 주면 그건 상급기관에 상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수사 대상이 기조실장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수사 대상이 와가지고 본인의 부하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후 수뢰. 그리고 검찰이 지금 얘기하기에는 이 안태근 검찰국장은 조사나 내사 대상자도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특검에서 자료를 넘길 때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거기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국정비리 사건이 되는 그 과정 그 몇 개월 동안 천통의 통화를 둘이 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돈의 출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일봉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걸 했다라면 금일봉 쓸 수 있는 어떤 출처가 명확한데 국장에게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집행 권한이나 판공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와 그런 것들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뭐 스폰서에서 왔느냐 아니면 장관 돈, 그 장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끌어왔느냐, 그걸 끌어왔으면은 횡령이 되는 것이고 또 스폰서를 끌고 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4501번님, 검찰에서 지청 사무과장 이상 검사들과 간부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건배할 때 외치는 말이 건배사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고 한 몸인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기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제2의 우병우, 제3의 우병우 같은 복꾸라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을 이야기했으니까 미래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네. 대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김준일 대표. 예. 앞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죠. 예.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고재열 기자도 인적 청사는 그 본질적 제도 개혁 밑에 하나의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인적 청사는 자연스럽게 청사는 아니지만 인적 구성은 변화하기 마련이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무소 부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던 곳인데 이제는 뭐 검사들한테도 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든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검사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래의 검찰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재열 기자가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어떻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를 했나를 이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아까 뭐 고재열 기자가 짚어줬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가 있거든요, 검찰에. 근데 그거를 이제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도 이제 일정 부분 권한을 주자라고 해서 이제 당시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결국은 검찰이 이거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됐고요. 결국은 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없었던 일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그 역사를 보면은 검찰이 결국은 자기 머리를 왜냐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기소권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게 뭐 고위공수처에 설치든 그게 경찰한테 그 기소권을 주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야지만은 이게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 네. 우리가 이제 그 법치라는 거를 얘기할 때 민주정부와 그리고 어떤 이제 권위주의 정부의 차이가 이 법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에 따른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구현돼야 되는 것은 이 권력을 진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할 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법치주의는 국민을 가혹하게 올가맬 때 이건 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집행을 했는데 그 천병에 섰던 역할을 검찰이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게 이런 권력의 집중 때문에 생겼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 없는 유례 없는 어떤 조사, 수사, 기소,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는데 정말 이번에는 검찰의 권력이 분산돼서 그런 이제 이전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듣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로 대신하겠습니다. 9159번님, 재앙적 대통령도 개혁하자는 흐름의 책임에 비해 비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집단은 제도적 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감시하는 언론이 꾸준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